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설명회는 중3 어머님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의 주제는 특목이나 자사고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올해 입시에 대해서는 2주 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에요.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실 거고, 저희 수의학원의 입시전략센터 강석 소장님이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반고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대부분 중3이시네요. 그리고 혹시 수지 쪽에서 오신 어머님 계시죠? 대부분 수지도 넣었어요. 오늘 일반고 자료에 수지도 다 넣었으니까. 근데 일반고 선택에 대한 고교 선택은 분당이건 수지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 재원생 어머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재원생 어머님들은 오늘 담당 선생님이 나와 계실 거예요. 나와 계실 거고, 혹시 시간이 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가시면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저희 재원생이 아닌데 저희 학원에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남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 학원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면요. 저희 학원은 분당에서 나이로는 25살이에요. 25년. 나이로는 25살. 그러니까 이 분당 지역이 비평준화 시절이었을 때부터 저희 학원은 있었고, 지금껏 저희 학원의 모토는 진짜 좀 바른 수학 교육을 전공법을 통해서 좀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보여주기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고 장기적으로 대입시에서 어떻게 수학에서 아이들이 좀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러한 관점에서 수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대략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매년 한 300명 정도 저희가 입학을 시키고 있고요. 물론 중보 합격 포함입니다.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입시 결과도 다 중보 합격 포함이에요. 중보 합격 포함해서 대략 한 300명 정도를 입학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입시 성과가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들은 잠깐 저희 학원에 다녔던 고3 때 잠깐 오고 이런 학생이 아니라, 저희 학원의 특징은 대부분 아이들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에 이렇게 쭉 다녔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입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의대 이런 데도 위에는 성균관대 의대 작년에 들어간 학생, 재작년에 서울대 의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고등학교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입시가 어떻게 좀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의 흐름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입시의 흐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 성향.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굉장히 성실한 아이다. 아니면 시험 때만 반짝하는 학생이다. 이제 이런 좀 특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막 분위기에 휩쓸리는 아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 아이의 특징, 이것도 굉장히 고등학교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금 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검토가 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준비 역량에 따라서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안전하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당황스럽지 않고 안전하다. 그래서 한 3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입시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당 지역, 그 다음에 수지 지역에서 일반고 고등학교를 우리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중3 어머님들 그 원서 쓰잖아요. 학교 지망 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식의 요령으로 쓰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구조에서 변화는 뭐 이거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고 정시가 어쨌든 확대된 거 아시죠? 이거는 다. 그러니까 정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국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국의 뭐 지방 국립대 뭐 다 포함해서 전국으로 보면 수시가 많아요. 전국으로 보면 수시가 많은데 서울 지역 중심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대다수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쨌든 인서울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서울 입장에서 보면 정시가 많은 거죠. 특히 주요 대학 한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40%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모집 인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정시예요. 서울 주요 대학에서 오면. 그죠? 그리고 정시인데 그러면 정시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정시는 어떻게 뽑아요? 대부분이 수능 100%예요. 그렇잖아요. 수능 100%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 모집 요강에 보면 수능 1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100% 다 뽑는다 이런 건데 올해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죠. 물론 뭐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인데 변화의 조짐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올해 바뀌는 게 어디예요? 서울대죠. 그죠? 서울대에서 교과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 평가가 이제 2가지인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정시도 추천 인원이 2명 이렇게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 평가를 40% 그러니까 40점 그리고 그냥 일반 전형 정시 일반 전형도 수능으로만 100% 보지 않고 20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20점은 교과 80점은 수능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머님들 알아두면 그럼 어떻게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거냐 서울대가 그냥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량이라는 거는 그냥 점수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사정관들 2명이 평가를 해요. 아이의 그 교과 성적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 있잖아요. 학생 기록부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2사람이. 그래서 점수는 3가지예요. A, B, C. A는 10점이에요. B는 6점이에요. C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2사람이 둘 다 A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점, 10점 맞았잖아요. 그럼 평균 내용은 얼마예요? 10점, 10점 맞아서 평균 내용은 얼마예요? 10점이죠. 그죠? AA 맞으면 10점이에요. 그런데 A, B를 맞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16점을 나누기 2하면 8점이죠. 그죠? 만약에 B를 맞았다. 그러면 6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점수 환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돼서 그 환산이 되는 거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환산이 되는 점수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대 가려면 예전에는 서울대 갈 때 수능만 잘 보면 됐잖아요. 그런데 교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는 서울대가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돼요? 어디가 또 추가가 됐어요? 고대가 추가가 됐죠. 어머님들 잘하시네. 고대가 추가가 됐어요. 고대도 정시 전형에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정시로 대략 한 1,400여 명 뽑아요. 그 중에서 한 400여 명을
그러니까 전체 1,400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서 400명 정도는 교과 성적을 보겠대요. 몇 퍼센트냐면 8대2, 2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명 중에서 400명은 교과 평가를 해서 뽑겠다 이런 거예요. 고대는 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냥 사정관들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쭉 살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량 평가를 합니다. 아예 수치화시킨 거예요. 모든 전 과목을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시켜서 그냥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돼요. 대략 수능과 내신의 비는 8대2다.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는 좀 학생부 교과 역량을 좀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해요. 추세는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현재는 학생부 교과 역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하니까 특히 상위권 대학을 원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입시 흐름에 대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이한 거는 별거 없어요. 여기에 40% 안 되는 수치들이 있는데요. 뭐 36% 이화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 31%.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왜 40% 정시로 뽑아야 되는데 왜 5분이 안 뽑지? 이런 학교들은 교과 선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40% 이상으로 뽑아 이렇게 막 그 교과부에서 강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강제를 한 대상 학교들은 뭐냐면 학종이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교과가 많은 학교들은 예외였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나 홍대 이런 데는 학생부 교과가 뭔지 알죠? 학생부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러니까 교과로 뽑는 이런 게 많이 있는 학교여서 정시로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서울 시립대는 정원의 한 반 정도를 수능으로 뽑아요. 시립대 아시죠? 잠깐만 제가 물 좀 먹고 갈게요. 목이 갈라져서. 목소리가 갈라지면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들이 좀 듣기가 불편하실까 봐.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정시 전형의 확대,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데 2023학년도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이거는 뭐 한 2년 정도 됐어요. 교과 전형 확대된 얘기는. 교과 전형 확대된 거는 교과 전형이 확대됐어요. 교과 전형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다 교과 추천 전형이 모집 정원의 10% 대략,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있잖아요. 전체 정원의 10%를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보통 추천 인원은 학교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드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정교권 아이들이에요. 정교권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보면 내신 등급으로 보면 전체 전 과목 평균 등급이 분당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당에서 한 전교 10등 한다? 그러면 전 과목 평균 등급 내면 대략 한 1등급 후반 정도 돼요. 1.7, 8, 9 이 정도 되거든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과 전형은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막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막 이럴 테니까. 추가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경쟁률이 학종보다는 낮죠.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 추천받아야지 쓸 수 있는 전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그 교과 전형은 보통 쓰는 아이들이 다 써요. 그러니까 뭐 6장 다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6장 다 쓰지는 않고 보통 아이들이 뭐 한 2개 정도는 뭐
학종 쓰고 한 4개 정도를 뭐 쓰든가 아니면 뭐 3개, 3개 정도 쓰든가 하여튼 좀 내신 성적이 돼 있는 아이들은 여기를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까지 쓰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정교 한 20, 정교에서 학교 기준에서 분당 기준입니다. 분당이나 뭐 이쪽 기준으로 보면 한 20등에서 뭐 한 25등? 뭐 이 정도 하는 아이들은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해요. 교과 전형을 쓰는데 이 교과 전형의 특성은 이거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에요. 여기를 안 써요, 걔네들은. 왜냐하면 선발 기준을 보면 내신 성적이 엄청난 비율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지네들끼리 내신을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다는 건 뭐냐면 압도적인 1등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굉장히, 그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형에는 집어넣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전형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그래서 이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수능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이 대학들 중에서 이 초창기와 다르게 내년에는 여기 건국대 보세요. 건국대, 동국대, 고대. 여기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서류라는 게 들어가 있어. 서류. 서류는 뭐예요?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무슨 뭐 세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죠. 뭐 진로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좀 고려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다만 단순하게 성적만 보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에요. 워낙 내신 성적 자체가 교과가 7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교과 전형의 성격이 강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서류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특이한 점, 바뀐 점들이에요. 예전하고 좀 다른 거. 그리고 고대도 서류를 보죠. 서류 20%. 대부분은 이러한 교과 전형은요. 무슨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괄 전형이에요. 집어넣으면 한 번에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딱 합격, 불합격. 최저 기준 봐서. 최저가 있는 데는 최저를 보죠. 그러니까 건국대나 여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서류를 집어넣으면서 저거를 뺐죠. 수능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면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너 전체적으로 좀 볼게, 학생부. 뭐 이랬던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일괄 전형인데요. 일괄 전형인데 그 일괄 전형 안 하는 학교가 있죠. 어디예요? 연대는 1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요. 1단계 해서 그다음 2단계 합격자들에 한해서 2단계 불러가지고 면접까지 보는 학교. 까탈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이제 연대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교과 전형은 여전히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기조로도 봐서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한 10%, 모집 정원의 10%는 이 전형으로 뽑고 있고, 특히 이 전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상위권 아이들 있죠.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30등 이내, 그죠? 30등 이내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교과 전형은 그렇다고 그래서 교과 전형 있잖아요. 여기 이 교과 전형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교과 전형이 항상 상위권 애들한테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 있죠. 어머님 그 입시에서 중위권 아이들, 한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대부분이 종합 전형도 물론 쓰지만 교과를 많이 써요. 그런 아이들도. 그럼 어떤 교과냐? 그런 교과는요. 여기는 좀 국영수, 사과 이렇게 전 과목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중위권 대학들 또는 뭐 지방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안 되네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거 순간적으로 얘기.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냐, 그 중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교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학이다, 요 근처에 있는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목이 전부 다 들어가질 않고 과목별로 뭐 몇 개, 상위 몇 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슨 뭐죠? 뭐 한국기술대학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이런데 또는 하여튼 뭐 아주 상위권은 아니고 그런 학교들은 내신 성적들이 이렇게 전 과목 들어가지 않고 몇 개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걸고 그거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형들을 또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어쨌든 교과 성적은 이게 이거 우리 아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교과 성적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 과목을 못해도 특정 과목을 잘하고 있으면 그거를 써먹을 수 있다. 그죠? 뭐 중위권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수도권에 있잖아요. 수도권 주변에 그런 대학들은 교과 성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요구해요. 그런데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교과 전형도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도 고등학교 선택할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사안입니다. 요 얘기는 아까 아주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15개 대학 이내를 가려면 최소 2등급대 정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학종은 보통 2등급 후반 아니면 3초 이 정도까지 학종은 교과는 거의 한 2등급 한 중반 이내에 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도 인서울 쪽에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내신 성적은.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아이들은 전 과목 들어가지 않고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그러한 교과 전형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으로 가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학종도 쓰고 논술도 쓰죠. 논술. 그러니까 논술은 뭐 거의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거의 없는데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논술은. 그리고 논술 실제적으로 주관식고사,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 이걸 아주 잘 봐야 되죠. 아주 잘 봐야 되죠. 주로 수학하고요. 이과 아이들은 과학, 그죠? 문과는 인문 논술 이쪽을 하죠. 인문 논술하고 수학 이런 쪽을 우리가 중심의를 해서 대학을 갑니다. 대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한 2등급대 정도 되면 이대, 중대, 경희대 이런 데를 학종이건 그게 교과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입시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수능이 중요하다. 그죠? 수능으로 많이 뽑으니까. 근데 추세가 아주 최상위권 대학들은 요새 교과 부분을 좀 요구하는 대학들이 서울대나 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기고 있다. 근데 그 밑에까지 막 더 생길까? 그거는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서울대, 고대, 이거 두 학교만 하더라도 서연고 중에서 3분의 2가 지금 그 교과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뭐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는데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수시로 많이 뽑는데 수시 중에서 전국 대학 기준에서 제일 특히 지방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수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학종이 클까요? 아니면 교과가 더 클까요? 예? 교과가 더 커요.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이런 데로 가면 교과가 더 많아요. 뽑는 유형이. 교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과정 편성표인데,
어머님들이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도 복습 삼아 좀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공통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이제 공통 과목을 공부해요. 이 공통 과목은 영재고만 제외하고요. 영재고만 제외하고 모든 과학고건 뭐건 간에 다 이 공통 과목은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생이면 다. 그게 외고건 뭐건 간에 고등학생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공통 과목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은 등급 평가예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보통 배우는 게 이제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선택 과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2학년부터 주로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의 1학년 때 편성하는 학교들도 간혹 가다가 무슨 자사고 쪽에 보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그냥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이 선택 과목이다.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요거는 여기에 써 있는 이 모든 과목들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보면 진로 선택 과목 말고 전문교과라고 있어요. 전문교과.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편성부에 보면 전문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그냥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아니면 뭐 전문교과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이 교과목은 평가 방식이 A, B, C예요. 3단계입니다. 5단계 아니에요. A, B, C, D 이런 식인 게 아니라 그냥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A를 맞도록 학교에서 해요. 좀 상위권 아이들이면 웬만하면 좀 A를 맞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은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학습 부담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이 배치를 하냐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몇 학년? 3학년 때. 왜? 그때는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주로 3학년 2학기 때 좀 많이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별로 보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정리되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다른 과목보다도 그러니까 좀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요거 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어떤 교과목인지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아, 얘는 일반 선택이구나. 아, 얘는 진로 선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 방식은 어쨌든 등급 평가는 아주 칼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데 진로 선택 과목은 좀 수월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잘 보세요. 수학의 일반 선택 과목은 수원, 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 네 과목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이 네 과목이에요. 그러면 기하는 뭐냐?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확률 통계가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기하가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확률 통계가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등급 평가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과학 보세요. 과학에서 원과목들 있죠. 물원, 화원, 뭐 생원, 지원. 이것은 일반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이에요? 일반 선택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일반고 고등학교에서 과학은요. 통상 물화 생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듣게 해요? 원과목을.
그러니까 보통 나는 자연계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해요. 인문계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서 몇 개를 듣게 합니까? 예, 보통은 3개예요. 근데 과학중점반들 있잖아요. 과학중점학교. 분당에 과학중점학교 몇 개 있어요? 네? 3개. 네? 3개. 3개 있어요. 낙생. 그 다음에 어디요? 중앙. 그 다음에 보평이에요. 보평 3개. 수지에는 어디가 있죠? 수지고등학교. 그래서 그것도 맨 뒷장에 보면 넣어놨어요. 좀 그 뒤에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표시에 넣어놨어요. 맨 뒷장 거기 보면 학교별로 분당 지역하고 그 수지 지역 쪽에 그 특성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을 다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런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뒷부분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과 편성표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가 가요. 아, 이거는 2학년 때 이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구나. 이건 뭐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 표는 어디에 들어가면 있냐면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이라는 보통 뭐 학교마다 좀 다른데 교육과정을 찾으세요. 교육과정이라는 그 항목이 나오고요. 그 커서 이동해서 보면 그 교육과정을 치고 들어가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학년별로 다 돼 있는데 분당 지역은 2023학년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때 그 입학 저 편성표가 벌써 올라와 있고요. 수지 쪽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수지 쪽은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고 분당 쪽은 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2학교 빼고는 다 올라와 있는데 그 편성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PDF 파일을 열면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는데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뭐 보면 과목이 쭉 써 있고요. 뭐 과목은 아까 나와 있듯이 쭉 보면 이게 일반 선택인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일단 과목이 나와 있고요. 여기 기준 단위라고 써 있죠. 기준 단위.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권장 이수 단위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이수 단위예요. 말 그대로 그냥 권장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는 8단위로 들어. 8단위를 권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원은 5단위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 5단위라는 건 일주일에 5시간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기준 단위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는 그 권장 단위대로 그대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을 변형해서 써요. 그래서 그걸 운영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운영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를 영덕여고에서는 1학년 국어를 원래 8단위로 이수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7단위로 이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4단위, 4시간, 2학기 때는 3시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켜도 상관없어요. 보통 한 2, 3단위까지는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이수 단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학교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고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이게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공통 과목이고 7단위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학년별로 여기 학년에 써 있잖아요. 이거는 1학년 때 듣고 뭐 독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듣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4단위로 이렇게 2학년 때 듣고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표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뭐냐? 수학이에요. 저희 학원이 수학학원이라 수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 중요해요. 입시에서도 중요하고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확률 통계가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기하가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확률 통계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1학년 때는 아까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2학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2학년 때 뭐뭐 배우냐면요. 수원을 1학기 때 배워요. 이 학교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수원. 2학년 1학기 때 4시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 써있죠. 수원. 그리고 수투는 2학년 2학기 때 4시간 해가지고 4단위로 해서 끝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를 배워요. 2학년. 근데 거기에 확률 통계가 들어가 버리면 2학년 때 확률 통계 배우는 학교 있잖아요. 분당에 확률 통계 배우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나중에 뒤에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2학년 때 확률 통계 배우는 학교. 대진. 그 다음에 어디요? 야탑. 그 다음에 어디요? 한솔. 세 학교예요. 예전엔 이거보다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거기 지금 보면 요 표 저희가 하나 노란 거 집어넣어놨죠? 한 장짜리 넣지 않았나요? 거기 책에다 꼽아놓은 거 있었는데 있죠? 그게 최종본이에요. 저희가 22년도 거 가지고 정리했다가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23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3년께 다 떴던데 좀 변동된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거기 이제 다 정리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분당 지역에 그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는 세 학교예요. 수지는요. 수지 지역은 어떠냐면 대부분이 다 확통이에요. 수지는 대부분이 확통이고요. 기하를 하는 학교가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 세 학교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분당은 다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확통하는 학교는 그 세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확통은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들어야 되죠.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반드시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자, 다시 확률 통계는 문과 애들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 경험상. 어머님들 경험상 문과면 확률 통계 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이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는데 듣는 게 들어서 대부분이 다 들어요. 2학년 때 이렇게 확통을 탁 집어넣으면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듣고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듣게 돼요. 그러면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해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성적 산출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문과반, 이과반이 없어요. 학교에. 그냥 자기가 계열에 맞게 그냥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머님들 생각에 문과반이 몇 반이에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은 굉장히 우스운 질문이에요. 맘카페에 보면 문과반이 몇 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문과 비율이나 이과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옛날 그냥 기억으로 문과반이 몇 반, 이과반이 몇 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아놨어요. 근데 어쨌든 성적 산출을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 문과, 이과 같이 성적 산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학이 일반적으로 문과 아이들이 좀 약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깔죠. 그렇잖아요. 깔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그런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학이 좀 우리 아이는 이과를 가고 싶어요. 이과를 가고 싶은데, 이과 계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어쨌든 이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이 선행학습도 많이 좀 안 돼 있고요. 수학을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야 똑같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선행학습 할 시간 그렇게 없어요. 그냥 내신하기 바빠요. 그렇죠. 내신이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 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써먹기는 하겠지만, 특목이나 자소할 때 써먹기는 하겠지만, 곧 대학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수학이 좀 약한
이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이야 뭐 똑같이 하지만 2학년 올라가서 수원해야 되지, 수투해야 되지, 수학이 약할 때 확통하는 게 좋겠어요? 기하를 하는 게 좋겠어요? 기하를 하는 게 좋겠죠. 왜? 그건 ABC니까. 그나마 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과 계열 가려고 하는 아이 같으면 확률 통계를 3학년 때 하니까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하면 되잖아요. 문과 애들은 기하는 선택 안 해요. 문과인데 기하를 듣는 아이들은 진짜 특이한 아이예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과 계열 만약에 학생이면 그 학생이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나는 문과 계열을 갈 거야. 근데 난 수학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기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학생은 기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수원 수투만 들으면 되니까. 그죠? 수원 수투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이의 준비 정도죠. 학업 역량,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죠. 반대로 근데 수지 지역 쪽은요 대부분이 확통이에요. 그래서 수지 쪽에 그냥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수학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잘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빡세게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지 지역에서 일부 기하를 하는 학교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를 뭐 일지망으로 지망하는 것들도 방법이긴 하겠죠. 그것은 뭐 뒤에 표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덕여고를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에다가 뽑아놓은 이유는 어머님들 영덕여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의 학교예요? 저 얘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학교 선택할 때 그리고 분당 지역은 수지 지역은 다 국립고등학교예요. 수지에 있는 수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지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저기 어디예요? 기흥이나 저쪽 얘기하지 않고 수지 쪽만 얘기를 하면 수지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거기는 국립고등학교인데 분당은 사립고등학교가 좀 있어요. 그죠? 자, 사립고등학교 어디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낙생, 그 다음에 대진, 그 다음에 태원, 또 송림, 그 다음에 영덕여고, 그 다음에 야탑, 그죠? 이 6개 학교나 돼요. 6개. 물론 우리가 그걸 공립이다 사립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립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좀 뭔가 더 좀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뜻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죠. 물론 공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사립고등학교가 그 부분들은 좀 더 크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분당에서 좀 그래도 센 학교다라고 얘기해야지는 학교들을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많은 학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에서 위치하고 있죠. 영덕여고도 좀 그런데 영덕여고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판단하기에 보면 이 학교는 어떤 느낌의 학교예요? 영덕여고 그러니까 어때? 여고니까 갑갑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영덕여고는 다소 이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다 이런 식의 좀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애들끼리 몰려 있으니까 내신 따기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그런 이미지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예전에 이 학교가 영어 중점 학교인가 그래가지고 영어가 디립다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소문들도 좀 있는 학교인데 영덕여고가 요새는 안 그래요. 이 학교가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학교가, 이거 보세요. (18지망도)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여학생이면
상대적으로 잘해요. 아이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학교예요. 이과 애들, 여자애들끼리만 경쟁하고 남자애들 이과 성향에 진짜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과 계열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뭐 남녀공학이면 아무래도 이제 외모에 좀 신경 쓰잖아요. 그런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학교가 예전에 영어 중점 학교여서 그런데 요새 시험 보면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막 그다지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학이 좀 약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괜히 엄한데 남자애들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거 이래?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잘하는 아이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도 오히려 이쪽 학교에서 좀 해서 그리고 이 학교의 특성을 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다 가리키니까 보면 이 학교는 주로 프린트 잘하면 시험 잘 봐요. 프린트 잘 열심히 학교 프린트 주니까 그리고 학교가 사립학교여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의도 있어요. 이 학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는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3학년 때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중에 택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3학년 때. 그럼 뭐예요, 이거? 3학년 확률 통계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기하를 해요. 이 학교가 2학년 때는 기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학교가. 그럼 3학년 올라가서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을 택일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 선택할 거고 이과 애들이 미적분 선택할 거라고 틀림없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애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나눠주게 되니까 이과 애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확률 통계까지 듣는 게 좋아요. 그걸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면요 5개 다 듣는 게 좋아요. 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당연히 들을 거고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이렇게 5개 다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에서 막아놨어요. 그거를 막아놨잖아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못 듣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엔 이건 학생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뺑뺑이로 들어간 학교인데,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게 고민이 되니까 밑에 보세요. 밑에다가 요 장치를 하나 해놓은 것 같아. 수학적 사고와 통계 이래가지고 혹시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게 그 미스가 있을까 학교에서 그럴까봐 좀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걸 좀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로 평가해요? ABC로 평가하죠. 그렇잖아요. 전문교과 내용들이 이제 진로 선택으로 들어온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다가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원래 이과 애들이 5개를 다 들어야 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요거를 좀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대학에서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 자연계 학생인데 자연계 5개 다 듣는 게 좋은데 이거를 안 들었을 때 대학에서 학교의 구조상 이제 안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수능으로 대학 갈 애들은 상관없어요. 이거 뭐 듣건 안 듣건 어차피 확률 통계 열심히 안 할 거거든요. 수능 과목은 자연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보통 확률 통계 선택 안 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니까 크게 뭐 내신 성적 쓸 일이 없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죠? 내신 성적 쓰지 않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신 성적을 쓰는 아이들은 이거 확률 통계를 안 들었을 때 이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학교 선택하는 상위권 어머님은.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 학교에 이런 이수 과목을 못 듣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이 부분을 보완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좀 적게 이렇게 해서 좀 보완하는 뭐 이런 식의 그 방법 외에는 없죠, 뭐. 그죠? 만약에 이제 쓰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뭐 최상위권 아이들도 그렇고 수학이 좀 약한 그런 그 문과 계열 학생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수학이 아주 최상은 그러니까 아닌 그러한 여학생들, 이런 학생들 여기 좀 지망하는가 뭐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수지에 있는 학교고요. 요 학교의 커리큘럼, 제가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는 이게 보는 방법 설명해 주니라고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학교는 기하를 3학년 때 들어요. 수지고등 아까 수지 쪽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하를 3학년 때 배치하고 그럼 확률 통계를 언제 들어요? 2학년 때 듣게 돼 있는데 이 수지고등학교 없어요. 지금 이건 밑에 제가 어떻게 밑에 뒤에 이거 더 밑으로 있게 되는데 수지고등학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학교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이 학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과 계열 애들 중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과 계열이면 확률 통계 선택하겠죠. 2학년 때. 5개 다 듣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선택할 텐데 문과 애들도 듣죠. 그죠? 문과 애들은 다 들을 거고 이과 애들은 일부 빠져나가서 안 들어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학교가 수지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 중에서 나는 뭐 어차피 정시로 갈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확률 통계 안 듣고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아예 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생각하는 아이들, 후반부터 그런 아이들은 그냥 딴 거 듣더라고요, 보통. 어쨌든 뭐 그런 학교예요, 여기는. 이것도 뭐 쭉 보시면 그래서 요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서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교는 이렇게 좀 출력해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시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이 항상 발목을 잡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수학 교과목에서 특히 뭐 대부분의 저는 그냥 웬만하면 기하를 하는 학교가 학생들한테는 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럼 확률 통계가 3학년 때로 넘어가면 3학년 그 바쁜 시기에 미적분도 해야 되고 확률 통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확률 통계도 하고 이걸 2개를 다 해야 돼? 차라리 2학년 때 그냥 하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은요. 대부분 2학년 때 결말이 나요. 그래서 2학년 때 망쳐버리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3학년 때 내신을 붙들고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잘 관리했던 애들이 이제 3학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가잖아요.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내신이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때 수시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2학년까지 내신이 된 애들은 수능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뒷전이고요. 내신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 수능 준비할 때 얘네들은 수능 준비 안 하고 내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3학년 1학기를. 그리고 그 자격 조건이 안 된 애들은요. 3학년부터는 그냥 대충 봐요. 시험을. 대충 봐요. 그냥 대충. 왜냐면 특히 이과 애들 확률 통계 이거 나 수능 볼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대충 본다고요. 그러니까 3학년부터는 그래서 2학년까지 잘 관리를 하면 3학년 때 기회가 생기니까 저는 생각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쨌든 수학이 항상 부담되는 과목이거든요. 부담되는 과목이니까 가장 무난한 선택은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하를 하는 학교가 좀 무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쭉 정리돼 있어요. 근데 요 표가 잘못됐죠.
그 노란표로 보세요. 노란표로 보면 그 노란표 저도 갖고 있는데요. 요거 있죠. 요거 노란 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요 교재 작업을 할 때는 2022학년도 거를 가지고 교재 작업을 했는데 거의 임박해서 23학년도 게 다 떴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학교가 막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막 작성을 했어요. 거기 보면 그 노란표를 보시면 이 표 여기 보시지 말고 노란표를 보시면 확통을 하는 학교는 세 학교예요. 대진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야탑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솔고등학교 요 세 학교가 확통을 하는 학교고요. 거기 보평고등학교가 있죠. 보평고등학교는 기하하고 확통을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평고등학교는 정책적으로 글쎄요. 저는 이 커리큘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를 기하하고 확통을 둘 다 선택하는 아이가 아무리 이과지만 2학년 때 있을까요? 그럼 4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문과 애들은 확통 선택하고 이과 애들은 기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2학년 때. 예, 그렇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 이과 애들이 확통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죠. 근데 확통은 듣는 게 좋습니다. 5개 다 듣는 거. 이과는 문과는 확통만 하면 돼요. 문과는 뭐 요새 보면 문과 학생들 중에 일부 뭐 경제, 경영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미적분 듣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뭐 그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막 흔치는 않는 것 같아요. 흔치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봐서 보면 되고 뒤에 보면 뭐 특이사항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특이사항에서 대부분은 둘 다 3학년 때 둘 다 이수가 가능한 그러한 그 내용으로 쭉 나와 있어요. 특이사항은. 근데 둘 다 이수가 3학년 때 안 되는 게 영동요고 아까 하나죠. 그 영동요고는 확통하고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성남외고도 2개 중에 이거 다 들을 수 있지 않아요. 확통과 미적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경제, 수학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다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목 편성은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수지 지역은 대부분이 확통을 선택하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가 상당히 적습니다.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요거 작년도 기준에서 합불이에요. 요 통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보면 맘카페나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만든 자료예요. 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일지망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일지망 아이들만 붙었다는 얘기예요. 여자아이들은 이지망도 붙는다는 거죠. 학생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연이다.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지망 여자도 일지망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그리고 보평고등학교 이런 데는 남자가 2지망, 작년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7지망까지 가죠. 그리고 인원수들은 올해 좀 선발 그 분당 지역이 대략 올해 인원이 모집 정원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그 전체 뽑는 인원이 대략 4,844명, 4,800명. 전체 뽑는 인원은 4,800명 정도 돼요.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인원수 왜 중요해요? 내신 1등급이 4%니까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4%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명인 학교는 8명이지만 250명인 학교는 10명이에요.
300명인 학교는 12명입니다. 기저 4%가 인원이 1등급 인원이 늘어나니까 인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선택할 때 인원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예요? 어디죠? 가장 많은 학교, 인원 가장 많은 학교 태원, 그죠? 태원 많아요. 태원. 그 다음에 많은 게 대진, 그죠? 대진하고 태원이 제일 많아요. 대진이 336명 올해. 336명. 태원도 336명. 그 다음에 많은 학교가 한 280명 정도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좀 인기 있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인원 배정을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280명 되는 학교가요. 어디냐면 분당, 서현, 임해, 한솔, 낙생, 영동여고, 송림고, 야탑고.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280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다가 이제 뭐 좀 약간 지원율이 좀 높았던 학교들, 이런 학교가 이제 280명. 다 정리되셨죠? 그 정도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250명이에요. 280명에다 250명. 250명. 나머지 학교들은 250명이고요. 인원이 좀 적은 학교 있죠. 적은 학교는 판교에 있는 고등학교들이에요. 낙생 빼고 판교에 있는 고등학교가 인원이 좀 적어요. 어디요? 운중, 판교, 그 다음에 보평. 이런 데가 224명? 그러니까 보평이 224명, 그 다음에 판교 224명, 운중 224명. 그러니까 그 세 학교가,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학교들이 좀 적어요. 그렇게 인원수 부분에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많은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 이제 3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336명 아까 얘기하는 그 학교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사립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280명 정도를 뽑아요. 280명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250명인데 그 중에서 좀 작은 게 세 학교가 있어요. 그 판교에 있는 고등학교들, 그 학교가 220명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부분들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망 요거는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냥 분위기를 좀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원서 쓰실 때 일지망 쓸 거 아니에요. 일지망을 우리 아이는 남자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아이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낙생고등학교 거의 옆에서 살아요. 그래서 낙생을 일지망으로 써야 되겠어. 여긴 꼭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일지망을 썼어요. 일지망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과학중점학교니까 그 다음에 이지망을 또 중앙고를 써요. 그 다음에 또 3지망은 뭐 서용고,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서용고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지망에서 낙생고등학교를 떨어지는 순간 얘는 계속 다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학교들은 다 1지망 쓴 아이들로 끝나는 아이들이에요. 문 닫는 학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중앙고 보면 중앙고도 작년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 1지망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2지망의 순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2지망에 중앙고 써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쭉 밀리면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18지망 이런데, 그러니까 17지망, 그죠? 17지망 이런데 쓴 게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인기 있는 학교, 자기가 가고 싶은 인기 있는 학교를 이렇게 막 나열하다 보면 첫 1지망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저 끝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지망 원하는 학교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2지망은 집 가까운 학교 중에서 좀 비인기 학교를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야지 거기가 붙죠. 근데 남들도 원하는 또 1지망 학교를 2지망에다가 자기가 쓰고 3지망에다 쓰고 이렇게 써봐야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지망만 좀 고려하시고 2지망부터는 집 가까운 그냥
좀 약간 비인기 학교를 쓰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지도 수지에서 뭐 유명한 학교들, 뭐 수지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게 왜 계속 벌써 1시간이 됐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수지 쪽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분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원이 거의 무슨 뭐 거의 한 300명대 후반 정도 돼요. 수지 쪽은 인원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지 지역 쪽은 마찬가지로 좀 인기 있는 학교가 수지고등학교이죠. 그다음에 풍덕 이런 데죠. 수지 풍덕 일지망종 마간학교가 그다음에 성복 이런 데. 성복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만해서 아이들이 그쪽 지역에 좀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뭐 등등.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리고 여기 문이과 비율.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반, 이과반이 아니에요. 문과반, 이과반이 아니라 그 전교 학생 수 중에 문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와 이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낙생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다 보니까 8대 2예요. 이과가 8, 전체 인원수 중에 80%, 그 다음에 문과가 20%. 보통 나머지 학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5대 5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좀 많은 게 낙생, 대진 이런 데가 자연계가 많죠. 그 다음에 중앙, 낙생, 대진, 중앙 이런 데가 좀 이과가 많고요. 그죠?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대략 한 뭐 5대 5 아니면 조금 더 많거나 이과 아이들이 요즘에 좀 이과를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과 쪽이 조금 많거나 그 정도예요. 근데 문과가 많은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가 많은 학교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판교고 이런데, 그죠? 운중고도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다 다 일일이 전화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이 이거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1학년 애들은 아직까지 2학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좀 데이터를 달라고 그래서 가공한 거라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문이과 비율은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된다. 대체적인 5대 5고요. 좀 아까 몇 개 학교들 이런 데들이 좀 이과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머님들이 좀 참조하셔서 학교 지원에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고려할 게 좀 많죠. 복잡하죠. 인원수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거 이제 실무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서를 쓰는 요령은 원서는 어떻게 뽑냐면요. 이것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50% 뽑는데요. 50%는 학군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성남 학군이죠. 성남 학군은 구역이 2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1구역과 2구역. 1구역은 성남 구시가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구시가지 지역을 1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당 여기 신도시 지역을 2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남 학군은 2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50%는 학군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50%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분당에서 성남 쪽, 성남 구시가지 쪽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 아이들도 여기 신시가지 쪽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정구나 중원구 아이들이 여기 분당구 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는 그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군 선발에 50%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그러면 학군 선발은 5개를 쓰도록 이렇게 해요. 여기에 물론 뭐 분당에 사니까 그냥 분당 쪽 학교를 5개를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중원구 쪽으로 한번 다녀볼까? 뭐 이런 아이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야탑고등학교가 좀 좀 경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중원구나 수정구 아이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는 그렇게 뽑고요. 용인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용인 쪽은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50%는 아무 구역에다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용인학구는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50% 처음에 50%는 학군 선발이니까 용인학군 전체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지 사는 아이들이 뭐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쓸 수 있습니다. 50%는 그렇게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래.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50%를 그렇게 선발하고 나머지를 이제 50%를 이 나머지 50%는 이제 섞어서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50%는 뭐 2구역 아이들은 2구역 학교만 쓸 수 있고요. 1구역 아이들은 1구역 학교들만 쓸 수 있어요. 선발 인원의 50%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2단계, 그러니까 50%는 전체 그 학군으로 뽑고 50%는 지역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서를 쓸 때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50%는 여기다 이제 학교 지망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원서 쓰실 때 아까 원장 선생님이 1지망은 원하는 학교를 쓰고 2지망은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50% 선발할 때 1지망에다가 만약에 뭐 하여튼 어머님들이 원하는 어떤 뭐 서영고등학교를 썼다. 1지망에 예를 들어서 1지망에 서영고등학교 쓰고 2지망에 예를 들어서 뭐 판교 쪽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썼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센 학교들 여기다 원하는 학교들 막 쓰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처음에 쓰라고 이렇게 써서 1지망엔 서현, 2지망에는 어떤 판교 쪽에 있는 어떤 학교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교 쪽에 있는 학교로 그냥 가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지망 쓸 때는 여기 처음에 50%를 쓸 때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학교 맨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쓰면 다 떨어질 학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교를 쓰라고요. 쭉. 그래야지 1단계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2단계 때 다시 또 기회가 오죠.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1단계에 여기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1단계에서 여기 쓰고 그 다음에 2지망에 비인기 학교를 써버리면 그냥 1단계에 그냥 그 학교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단계에선 떨어져야죠.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쓰고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1지망에서 안 되면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쪽에다가 1지망에 이제 그러면 다시 뭐 이제 학교를 써야 되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쓰고 그다음 요거 쓸 때는 그다음부터 2지망, 3지망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이제 집 근처 학교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다 자꾸만 막 욕심을 내시면 여기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 가시죠?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기 학교에 뭐 여기 보면 뭐 이건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융합이라고 써 있는 학교들은 뭐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학교냐? 융합. 여기 보면 서형고도 융합. 여기도 뭐 판교고도 융합 있죠. 판교고도 융합. 어디 있어? 판교고. 여기 있네. 네. 미래창의 융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융합 교과 특성학교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주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빅데이터, AI, 그죠? 컴퓨터 관련 뭐 이제 그런 정보 관련
그런 특성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서현 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거죠. 분당에서 서현 뭐 이런 학교들. 그래서 그런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과학 중점 이런 건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실 거고 마지막으로 자, 요 얘기하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제 제가 다 얘기 드린 거고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고등학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이거는 뭐 제가 워낙 하는 얘기여서 뭐 여러 번 들은 어머님들 계신데 복습 삼아 다시 좀 들어보세요. 이 가로축이 내신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은 뭐냐면 지금 뭐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무슨 내신 등급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이거는 성실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실한 어떠한 그런 거 이제 성실성. 물론 중학교 내신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그룹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요 사이에 1등급 이내에 지금 하여튼 1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A그룹을 제가 상상을 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본 거냐면 지금 중학교에서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들. 중학교 요새 몇 반 있어요? 네? 10반 있으면 그럼 반에서 1등이면 뭐 정교로 얘기하면 10등 이내 드는 아이들이죠.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아이들이 A그룹.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기는 좀 성실성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로축은 좀 아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 문제 해결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막 뇌가 멈추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아니면 다 별표 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공부를 평상시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하면 점수 탁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막 스캔이 돼서 다 머릿속에 저장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의 이제 어떤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아이들은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내신 성적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내신은 별론데 수능이 좋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내신은 아주 좋은데 수능은 점수가 안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수능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어떤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실성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그렇게 잘 안 나요. 근데 내신은 뭐예요?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내신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신은 좀 뭔가 성실성의 개념들이 좀 강하다면 수능은 뭔가 문제 해결력.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랬을 때 요 A등급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좀 최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뭐 그냥 전교 1등, 반에서 1등,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좀 전교 한 5등 이내 막 이렇게 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집단이에요. 요 집단 아이들은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어머니들이 선택을 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 집단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건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막 빡센 데로 아이들이 갈 이유가, 그러니까 빡센 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분위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굳이 저 아이들이 빡센 데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데 있잖아요. 경쟁이 좀 덜한 집단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분당 지역은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낮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재수를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분위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한 번에도 가는데 대체적인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재수를 해서 이렇게 정시로 가는 분위기여서 좀 학교 분위기가 어쨌든 아이들은 이 교육열이 높은 교육 특구라는 거죠. 수지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막 아주 엉망이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할 때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위기만 너무 우선시하지 말고 고등학교 가서 한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그죠? 전교 10등을 유지하면 아까 카드가 많아져요. 교과도 쓸 수 있고 종합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은요. 전교 20위권 아이들 정도까지는 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을 관리해 줍니다.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점 뭐예요? 일반고는 한 20위권 아이들, 전교 한 20, 30위권 아이들만 관리한다. 그죠? 그 아이들만 관리한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들어가면 관리를 받아요. 학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과 이런 것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B그룹. B그룹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여기도 되게 많아요. 성실해요. 내신 성적 중학교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머님 보시기에 아이가 이렇게 막 번뜩이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성실파. 이런 애들은 오히려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내신으로 보통 대학을 가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그리고 뭐 머리가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뭐 아까 A그룹만큼 이렇게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고 이런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 학교에 가면 일반고라 하더라도 어려운 학교 쪽으로 가보면요. 내신 성적이 오히려 굉장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또 수능 성적이 아주 잘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능 그러면 재수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애들은 똑같은 공부를 또 1년을 더 하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유리하는 게 맞죠. 돈이 더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B그룹 아이들 있죠. 성실한 잘하는 아이들. 성실하고 잘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최상위권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센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B그룹 아이들은. B그룹 아이들은 거기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피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분당에서도 센 학교가 어딘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다. 오히려 좀 센 학교 분위기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센 학교, 뭐 하여튼 정시에 강한 학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수능 딱 봐서 무슨 대학을 수시로 가, 정시로 가야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대학을 무슨 수시로 가, 우린 정시파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그룹 아이들 오히려 이제 C그룹 아이들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이제 애들이 이제 꾀를 피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아이들, 남학생 애들, 맨날 애들하고 막 열심히 축구해요. 축구 선수 될 것도 아니면서 대부분을 그 축구 생활 하여튼 축구하는데 좀 시간을 보내고, 하여튼 끝나면 하여튼 나가서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C그룹 아이들, 요 아이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완전 뭐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요 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좀 그냥 센 데 보내세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 별로 이렇게 써먹을 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써먹을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거 쓰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얘가 눈높이가 더 낮추면 물론 써먹을 때도 있겠죠. 낮추면. 근데 그거는 또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이렇게 원하는 내신 성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걔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논술하고, 논술은 자격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뭐 다 쓰니까 논술하고. 왜냐하면 내신 등급 뭐 한 4등급, 3등급 이런 애들이에요. 3등급, 4등급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3등급, 4등급 이 정도 되는 아이들,
내신 성적 그렇게 그렇게 뭐 학종에서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논술 쓰죠. 논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시로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그러니까 요 그룹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2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2그룹. 나머지는 사실은 대다수 2그룹 아이들도 나머지 이쪽 아이들인데 뭐 2그룹, F, G 이런 아이들도 오히려 이 아이들은 뭐 한 F 정도 되면 다 정시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아이들도 내신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막 또 수능이 아주 완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애들이 뭐 수능이 막 그렇지 않잖아요. 수능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좀 특징은 특정 과목만 잘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애도 있죠. 특정 과목만 잘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국어 이런 거 막 4, 5 뜨고 뭐 막 이러고 근데 뭐 수학은 좀 뭐 수학과학은 좀 좋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널뛰기 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애들은 부분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잖아요. 교과가 아까 뭐 15개 대학은 전부 다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뽑아서 쓸 수 있는 대학이나 어떤 특정 과목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수능도 4과목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맞춰가지고 수능 최저 맞추고 뭐 이런 전략을 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교과가 좀 좋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뽑아서 쓰면 내신 등급이 막 2등급대에 나오고 이래요. 전체 등급은 5등급, 4등급인데 뽑아서 쓰면 2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여전히 분당에서도 무조건 그러면 그냥 정시로 가야 돼. 뭐 아까 그 뭐 분위기 좋은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들도 그냥 좀 최대한 내신 부분에서 신경 쓸 부분들은 좀 관리하는 게 좋아요. 요 정도고 특히 제가 이제 좀 그 강조 드리는 거는 여기 애들 A, B, C 이쪽은 어머님들이 좀 특성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좀 잘 안 되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그 학원 입시전략센터에 뭐 우리 강석 소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학생부 기록부 갖고 오시면 학생 기록부 갖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특성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학생 기록부 쭉 좀 살펴보면 아이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어쨌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남으셔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은 상담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